쉬고 싶다고 했더니 아들이 한 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스스로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소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은 분들의 이야기 같아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아온 분들,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색하고 낯선 분들. 오늘 이 편지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정순 어르신이세요. 어르신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에요. 어디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3살, 5살 된 손주 둘을 3년째 봐주고 있어요. 큰아이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처음엔 저도 내가 봐주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힘듭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닌 지 2년이 넘었고요. 작년엔 무릎 연골이 닳았다는 진단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다 부어 있어서 주먹을 쥐는 것도 한참 걸릴 때가 있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애들을 밤새 돌보고 나면 다음날 아이들 엄마가 어머니, 오늘 아이가 왜 이래요? 하고 핀잔을 줄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웃고 있는 제가 어떤 날은 너무 서럽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될까 했더니 아들이 그럼 어떡해요?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다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다시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서럽기도 하고 또 막상 안 하자니 아들 부부가 걱정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오래 못 간 성당도 가고 싶고 그냥 혼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욕심인가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그냥 누가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정순 어르신 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물으셨잖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특히 어머니라는 역할을 맡아온 분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이기심이라는 단어로 죄책감과 연결짓도록 배워왔어요.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참는 것이 덕이고 내 몸보다 가족이 먼저여야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 그 공식은 틀렸습니다. 어르신이 3년 동안 손주를 봐주신 건 사랑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그 사랑이 어르신의 허리를, 무릎을, 손가락을 닳게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어르신의 여행을, 성당을, 커피 한 잔을 빼앗아갔다면 이건 사랑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승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자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어르신이 건강해야 손주들도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마 거절을 못하겠어요. 자식이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르신이 이렇게 몸을 축내가며 손주를 봐주는 것, 아들 내외가 그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항상 알겠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괜찮다고 받아들입니다. 침묵은 동의로 읽혀요. 그러니 지금 아들 내외가 당연히 해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건 어르신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건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거절은 배신이 아니에요. 경계를 말하는 것은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자는 신호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진짜 자식이라면 부모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르신처럼 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갑자기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어렵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주 며칠만 봐주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어떻겠니? 이건 거절이 아니에요. 협상이에요. 조정이에요. 자녀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어르신 자신에게도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말하는 연습은 몇 번 해야 익숙해지거든요. 두 번째, 몸의 신호를 기록해보세요.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 아픈 날의 일기, 이것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자녀와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감정으로만 말하면 흘러가 버리지만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어. 이날 응급실을 다녀왔어. 이런 사실은 남아요. 어르신의 고통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자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예약해 두세요. 기다리면 그 시간은 오지 않아요. 성당 가는 날, 친구 만나는 날, 이걸 먼저 달력에 써두고 그날은 움직이지 마세요. 처음엔 자녀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반복되면 그들도 이날은 안 되는구나를 배워요. 어르신의 일정을 어르신이 먼저 존중해야 자녀도 그걸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르신이 스스로에게 묻는 방식이요.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어르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왔는지를 보여줘요.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가? 를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르신처럼 이 질문을 하는 분은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먼저 생각해온 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은 3년을 주셨어요. 몸도 시간도 에너지도.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들 내외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것, 손주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의 뒤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겠어요?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충분히를 넘어서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어르신 차례예요. 정순 어르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여러분의 나이는 끝이 아니에요. 70이 넘어도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성당에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혼자 산책하고 싶으시면 나가세요.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해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들어요. 늘 지쳐있고 늘 희생하고 늘 원망이 쌓인 부모 곁에서 아이들은 편안할 수 없어요. 어르신이 커피 한 잔을 행복하게 마시는 모습을 보며 손주들이 배우는 거예요. 삶은 즐거운 거구나. 나도 나를 아껴야 하는구나. 어르신의 행복이 가족 전체에게 선물이 돼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녀의 것도 아니고 손주의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 것이에요. 그 삶을 이제 어르신이 살아주세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를 켜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괜찮다. 나도 살아도 된다. 그 불씨 하나가 내일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